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절대 부등식인데, 부등식 앞에 절대란말이 붙은 건데,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는 얘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그 쌤은 이제 등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은데, 등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항등식이 있고, 두 번째 방정식 있지? 항등식은 뭐 이제 좀 있으면 한 번 더 배우겠죠. 고등 수학 상 내용이니까. 방정식은 너네 알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2x 더하기 4가 6이래. 그러면은 이제 x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특정한 x값에 성립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항등식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얘는 2x 더하기 4가 뭐 2배의 x 더하기 2래. 이 같은 경우는 x값을 못 구하지. 왜냐면 왼쪽이랑 오른쪽 양변이 같기 때문에 얘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개수를 구했었는데, 여기서는 x값으로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얘는 모든 x에 성립하는 거. 그래서 등식은 크게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특정한 거 한 개,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절대 부등식이랑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느낌이 비슷하겠지? 뭐 어떤 거냐면은 x 플러스 3이 5보다 크대. 그럼 3을 넘기면은 뭐 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방정식이랑 느낌이 비슷한 거고, 절대 부등식은 약간 얘랑 느낌이 비슷한데 x의 뭘 넣든 항상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x제곱이 0 이상. 이제 이런 걸 절대 부등식으로 할 건데, 당연히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여기 범위 내에서는 실수해서 풀 거기 때문에 실수 어떤 걸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0 이상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인 거고,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성질이고, 여기 두 번째 내용이 절대 부등식이어서 내가 이걸 다 설명해 줄 거거든? 이 밑에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 성질이 조금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성질을 쭉 읽으면 쌤이 설명해 줄게요.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절대값 나오는 4번 정도만 조금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A가 B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A에서 B를 빼면 얼마가 나오겠어?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앞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으니까 0보다 크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아. 그럼 이 설명은 B가 더 큰 거구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2번은 아까 쌤이 예시 둬줬던 거 A제곱이 0 이상. 얘는 당연하죠. A는 실수 범위인데 풀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제곱들을 두 개 더했어. 얘네들도 어차피 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지. 음수가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0, 0이면 0이 되니까 0 껴줘야 되고, 0 아니어도 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항상 양수일 거니까 0 이상.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여기서 핵심은 0 이상, 0 이상 애들을 더했는데 0이 나왔대. 그럼 무조건 뭐밖에 안 되냐면은 0, 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곱을 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A는 0일 수밖에 없고, 근데 B를 제곱했어도 0이 나왔대. 그럼 B도 0일 수밖에 없겠지. 다시 말하면 A랑 B가 둘 다 0이다 알려준 거야. 3번. 뭐 다 읽으면 아는 내용인데, 이 4번이 조금 이제 그 두 번째 거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야.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같다, 이 설명인데, 뭐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면 그냥 쌤이 숫자를 예시 들어줄게. 뭐 뿔만 한번 해보면 될까나? A가 내가 만약에 2를 넣었을 때 제곱해볼게. 그럼 절대값 B는 그냥 2잖아. 그럼 2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냥 A가 양수여도 그냥 똑같은 A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만약에 쌤이 음수 한번 가지고 와볼게.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랑 똑같죠? 어차피 이게 2니까. 그런데 어차피 A가 음수여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어때? 또 똑같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든 그냥 A의 제곱을 하든 똑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절대값 AB랑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같대요. 얘는 이제 뭐를 좀 잘 봐줘야 되냐면은, 절대값은 얘들아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지. 근데 이쪽 라인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 차이점을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A, B가 뭐일 때를 좀 구분해 줘야 되냐면은, A, B 안에 내용물이
양수일 때랑 AB가 음수일 때 좀 나눠주면 될 것 같고 0은 어차피 0이어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0은 필요 없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AB가 만약에 양수래 그럼 플러스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AB로. 그럼 잘 봐. AB가 양수면 이 둘의 부호는 두 가지로 나눠줘야겠지. 뿔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둘 다 플러스네. 어차피 플러스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A 곱하기 B 하면 AB 나오겠죠. 상관없어. 근데 마이너스 가지고 와볼게. 그럼 A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 안에 숫자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됩니다. 1의 양수니까. 맞지? A가 마이너스래.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와야 플러스잖아. 오케이. 두 번째도 B가 마이너스래. 그럼 절대값 안에서 나온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B로 나와야겠지? 어차피 계산하면 뭐 나와? AB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양수일 때. 그럼 음수일 때도 볼게. 음수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부터 잘 봐야 되는 부분은 AB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나오려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B로 나와야 돼. 그럼 오른쪽은 플러스면 그냥 그대로 나와주면 되고 마이너스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면 부호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B는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도 어차피 마이너스 AB고 이도 계산 마이너스 AB 나오겠죠. 결론은 양수 음수 나눠서 풀어봤는데 절대값 AB랑 얘랑 같아.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4번도 5번은 조금 차이점은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 플러스일 때만. 왜냐면은 뭐 3이 2보다 크대. 그럼 9랑 4를 비교했다고 하는 거지. 누가 더 크겠어? 9가 더 큰 거고. 다시 말하면 9랑 4를 비교했을 때 9가 크잖아. 그러면 9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4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누가 크다? 앞에 게 크다. 그냥 양수 범위 내에서는 앞에 A가 크면은 A 제곱도 큰 거고 루트 A도 크다.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부호가 좀 바뀌면 달라지겠죠? 이런 건 안 돼. 제곱하면은 9, 16이니까 바뀌어. 얘는 양수일 때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성질은 그냥 쌤이 쭉 읽어준 거고 이걸 활용해서 밑에 쌤이 증명해 줄 건데 이 5개가 주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4번, 5번. 심지어 4번, 5번 이름도 있잖아. 그래서 이 4번, 5번에 대한 이 대표 문제가 뒤에 절반 이상일 거고 4번, 5번 잘 봐줘야 되고 첫 번째 것부터 그냥 쭉 읽어볼게. 다시 말하면 여긴 얘들아 절대 부등식의 하나의 종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참인 거야. 알겠죠? 저기 왼쪽 좌변이 얘 0 이상이 맞는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부터 가볼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0 이상이다.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A, B에서 B를 개수로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개수로. 개수로 하면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느낌이잖아. 그럼 얘는 여기를 1창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뒤에 뭐를 가지고 올 거냐면은 반의 제곱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반은 2분의 1 B고 제곱하면은 4분의 1 B제곱이겠죠? 뭐 3와 다르겠지. 뺀 다음에 더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거 더한 게 B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4분의 3B제곱이 돼도 상관없어. 그럼 내가 이제 반의 제곱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죠. 뭐로? 반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아직 안 쓴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아까 쌤이랑 썼던 성질 중에 뭐를 쓸 거냐? 얘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이랑 0 이상을 더하면 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얘랑 같은 모양이냐? 맞죠? 왜? B제곱, B제곱 4분의 3 곱해져 있는데요? 상관없어. 0이면 어차피 지워질 거고 뭐 0 이상 양수면 그냥 뭐 곱해서 어떤 숫자일 거니까 상관없어. 여기도 A 더하기 2분의 1B 뭐 정확히 보지 말고 그냥 어떤 실수 합의 제곱이니까 얘도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왼쪽도 0 이상이고 오른쪽도 0 이상이니까 뭐 둘 다 더하면 0 이상 되겠죠. 맞지? 그런데 이 5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이 각각 문제당 오른쪽 끝에 괄호가 다 쳐져 있거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있냐? 단,
등호는 뭐일 때 성립, 등호는 뭐일 때 성립.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도 얘네들 갖고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 뭐 증명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암기해 줘야 되거든. 얘가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 0 이상인데 등호 의미가 뭐야? 는이잖아. 언제 0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식이 언제 0이 되는지. 그냥 0 이상은 그냥 0 이상 의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0일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 뭐랑 똑같다고 했죠 아까? 얘랑 똑같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 쌤이?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오른쪽 4분의 3 신경 안 써도 돼? b제곱이 0이 되고 싶대. b 0이면 됩니다. 그럼 b가 0이면 a는 얼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b가 0이면 0이 되면서 a 더하기의 제곱이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또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도 0이 돼야겠죠. a도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등호가 성립되냐면은 둘 다 0일 때라고 써 있어. 알겠죠?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보면은 익숙해야 됩니다.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봤죠? 곱셈 공식. 얘는 다 알고 있지? 2분의 1에 차의 제곱이 총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도 뭐랑 똑같냐? 얘랑 약간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뭐 중괄호에 2분의 1 곱해져 있지만 어차피 0 이상이잖아. 버려도 돼요. 증명할 땐. 맞지?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 다시 말하면 다 실수야. 그럼 실수의 제곱들이니까 항상 0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럼 또 맞는 말이지 않아? 0 이상 0 이상 0 이상 더하니까 다 0 이상이 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등호 성립 조건. 언제 0이 되는지.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을 3개 더했는데 다 0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3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은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가 0이 되고 싶대. 그럼 a는 b가 되면 되겠지. b 빼기 c가 0이 되고 싶대. b는 c가 되면 되겠죠. c 빼기가 0이 되고 싶대. c는 a가 되면 되겠지. 그럼 조합하면은 a는 b는 b는 c는 a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그냥 셋이 같다 이렇게 설명이 돼. 같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숫자로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셋이 같으면 등호 성립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이 지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거 설명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를 좀 써볼 거냐면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고 여기 절대값이죠. 그럼 둘 다 혹시 양수 맞나요?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너네가 대소 비교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아까 이거 있죠? 3이 2보다 크대. 그럼 뭐도 참이야? 9가 4보다 큰 것도 참이죠? 이거 양변 제곱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안에 거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어. 두 번째, 여기 제곱할 거야. 그럼 봐요. 너네 앞에 거 제곱할 거고 뒤에 거 제곱하겠죠?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그럼 가운데 잘 봐. 앞뒤 곱하고 2배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아까 쌤이랑 어떻게 쓰고 있었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 곱한 거? 뭐랑 똑같다고 했었지? 기억나? 절대값에 ab랑 똑같다고 했어. 그럼 식을 다 쓰고 보니까 양변에 뭐가 있어? 같은 게 많죠? 2까지 약분하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럼 식은 어디까지 정의되냐? 절대값 AB가 AB보다 이상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지금 또 뭐를 쓸 거냐면은 아까 만약에 A가 B보다 크대. 그럼 어떤 게 성립이 됐었냐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크죠? 넘기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절대값 AB가 AB 이상이래. 쌤은 그러면 넘겨서 얘를 넘겼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남겠어? 0이 남겠죠. 이거 설명해주면 돼. 절대값 AB가 AB보다 0 이상이지. 이게 성립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럼 보자. 이제 A랑 B랑 실수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절대가 만약에 갇혀 있어서 A,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좀 구분해 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0일 때는 0, 0이니까 등호 성립하잖아. 이 안에 내용물이 양수이면 그냥 나올 거고 음수이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볼 건데 여기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성립되지. 여기가 음수인지 볼게. 그 음수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AB가 되겠지? 여기는 그냥 그대로 될 거고. 그럼 부등호가 안 맞네? 가 아니고 잘 봐야 되나? AB 음수야. 그럼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 플러스입니다. 여기는요? 마이너스. 그냥 지금 성립이 된다고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또 뭐가 어려워? 뭐가 중요해? 언제 같은지. 그럼 아까 언제 같았었죠? 둘 다 A, B로 나올 때. 여기 안에가 양수일 때입니다. 근데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 A, B가 뭐일 때도 봐줘야 돼? 0일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0 이상까지. 이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절대값 세 번째는 쓰이는 성질이 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절대부등식 5개는 그냥 절대부등식 종류 중에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온 거야. 다 참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게. 얘가 이제 뒤에 가면 엄청 많이 쓸 거고요. 이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 이름 뭐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그냥 평균 두 가지를 두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게 산술 평균, 뒤에 게 기하 평균인데 뭐 기하 평균은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얘는 그냥 평균. 너네 왜 A랑 B의 평균 내고 싶으면은 A랑 B 더한 다음에 과목 두 개니까 두 개로 나오잖아. 맞죠? 이런 평균인데 학원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걸 안 풀고요. 얘보다는 뭐가 편할 거냐면은 양변을 2로 곱해주세요. 얘로 공부할 겁니다.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상이고 얘는 좀 중요한 게 다른 절대부등식이 다 실수일 때 풀 거야. 근데 산술기하면 뭐일 때 푸냐면은 양수일 때 풉니다. 얘도 중요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알겠죠? 쌤은 1번, 2번, 3번 해준 것처럼 얘도 왜 성립이 됐는지 증명해 줄게. 그러면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 때릴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여기는 4AB가 되겠죠? 2루트 AB를 제곱할 거니까. 그럼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 될 거고 얘는 차 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으로 되겠죠. 그럼 얘 뭐 쓸 거냐? 이거 써주면 참 되겠죠? 결국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하더라? 등호 성립 조건. 언제 0이 되냐? A-B의 제곱이 언제 0이 되냐면은 당연히 안에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B가 0이 되려면은 A랑 B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꼭 아니어도 됩니다. 너네가 풀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산술기하랑 코시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산술기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얘 공식 외워주세요. 어떨 때? 양수일 때 쓸 겁니다. A 더하기 B.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합이 나오고요. 좌변엔. 오른쪽은 곱이 있을 거고 합이랑 곱 위치 확인해 주시고 등호 성립 조건 제일 중요한 거 A랑 B랑 같을 때.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 쟤는 이제 이름이 코시 슈바르츠인데 솔직히 뭐 슈바르츠까지는 열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만 따면 될 것 같아. 코시. 얘는 두 가지 식이 이제 곱해진 건데 얘도 증명이 엄청 어렵진 않거든. 그냥 쭉 계산한 다음에 이항하면 그냥 또 다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한번 쌤 써줄 테니까 그냥 같이 따라와봐. A제곱 두 개 곱할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두 개 곱할게.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여기는 어떤 두 개 항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씩 풀어주면 되겠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두 배인데 AX BY거든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쓸게. B제곱 Y제곱까지.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봤을 때 같은 게 좀 있습니다. A제곱 X제곱 여기는 B제곱 Y제곱. 그럼 마지막 이항할 거야. 그럼 오른쪽은 0만 남을 거고
여기는 a제곱 y제곱에 2a bxy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a bxy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계속 어떻게 푸냐면은 오른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왼쪽을 다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만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아무래도 a제곱 y제곱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a제곱 y제곱으로 쪼개던가 아니면 ay로 쪼개던가. 그런데 여기는 2차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ay로 쪼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 왼쪽도 bx로 쪼갤 건데 아무래도 이제 1차항 부호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결국 ay 빼기 bx의 제곱 형태로 바뀐다.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성립이 된다. 이 항상 성립되는 거거든. 그래서 코시도 산수기하랑 마찬가지로 공식을 좀 외워줄 건데 얘는 아무래도 공식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공식을 써놓고 푸는 게 더 문제 풀기 쉬울 겁니다. 알겠죠? 이 산수기하나 코시 쪽 구분하는 방법은 산수기하도 어차피 양수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 실수 나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이렇게 공식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죠. 얘일 때 언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한 건데 어떤 수의 제곱이 0이 될 거니까 안에가 0이 돼주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ay 빼기 bx가 0이 돼야 되니까 ay는 bx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나? 이 공식은 쌤은 조금 비추거든. 얘로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나와 있을 거고 얘로 좀 구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공식은 얘야. ax by입니다.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ay bx야. 지금 바뀌었어 짝꿍이. ay bx야. 근데 여기 식은 ax by이고 쌤 그래서 얘보다는 얘로 바꿔서 풀거든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은 a, b로 나눠주세요. 그럼 좌변은 b분의 y가 되고 우변은 a분의 x가 되겠죠. 얘도 어려운데요? 아니 얘는 오른쪽 공식에서 뭐 해버리면 되냐면 개수로 문자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로 나눠버리면 a를 이제 a로 x를 나눌 거니까 a분의 x랑 b를 y로 나눌 거니까 b분의 y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렇게 외워줘. 알겠죠? 개수를 x로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뒤에 대표 문제 볼게. 또 문제를 풀면 또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얘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줬던 거 같거든? 근데 지금 아까는 선생님 플러스 AB로 해줬지만 이제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래서 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거 쭉 전개하는 식인데 선생님 아까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은 B를 개수로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반의 제곱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반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얘가 가가 되겠죠? 응? 아니 미안. 반으로 인수분해 되면은 a-2분의 1b 제곱인데 문제에선 여기만 가네. 부호 빼고. 가는 2분의 1b가 되겠네요. 나는 지금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어디냐면은 여기서 봐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금 a-2분의 1b 제곱이 0이 될 때 4분의 3b 제곱이 0이 언제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0이 되려면 b는 0일 수밖에 없고요. b가 0이면은 여기 0이 되면서 a의 제곱이 0이 되려면은 a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이는 a는 b는 0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냥 쌤이 아까 보여줬던 게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절대값도 어려우니까 잘 볼게. 가는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네. 이거 아까 쌤이랑 쭉 전개했던 거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저기 앞에 거 전개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나왔었고
절대값 A랑 절대값 B여서 이렇게 썼었고요. 뒤에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 같다고 했었어. 그럼 누가 A제곱 B제곱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절대값 AB랑 그냥 AB 남았어서 2로 묶어버리면은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 설명이었고요.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그렇지. 등호가 언제 성립되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었으니까 다시 이항시키면은 절대값 AB랑 언제 같아지냐. 절대값 AB가 그냥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나오려면 AB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근데 0, 0이어도 같아지니까 0 이상까지. 그래서 나에는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보자. 지금 쌤이 이제 약간 산술기하 종류를 한번 좀 설명 쭉 한번 해주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정리 한번 해주면은 문제도 쉬워질 수 있으니까. 얘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했어. 2분의 A 더하기 B 대신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상. 얘 공부한다고 했었고, 크게 형태는 세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지금 역수 형태 나와서 그냥 역수 먼저 알려줄게. 역수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뭐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산술기하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 x가 0보다 크니까 앞에 거 양수고요, 뒤에 거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그냥 우리는 두 개 중에 합이랑 곱 중에 한 가지를 알고 있는 형태야. 그럼 잘 봐요. 합을 물어봤으니까 합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야. A 더하기 B가 루트 10 이상으로. 그럼 A 더하기 B가 10 이상이니까 제일 작은 값이 얼마겠어? 10이겠죠. 이런 거지. 합을 물어보면 곱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라고?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곱이 곧 뭐겠어? 약분되면서 그냥 지워지는 놈이겠죠? 그래서 공식에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x 더하기 x분의 1은 뭐 이상이냐? 2 루트 ab 그냥 지워지겠죠. 결국 남는 놈 2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2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변형하면은 이 정도? 나머지 여기 역수관계 안 맞는 건 이따 문제 풀면서 해보고, 뭐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4x 더하기 x분의 9의 최소값은 또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2 루트에 넣어버리면은 x는 x분의 1이랑 지워질 거니까 36만 남겠죠. 그럼 36은 얼마야? 6의 제곱이니까 12. 이 값이 12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첫 번째,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얘 바로 풀어볼게. 일단 지금은 뭐 바로 안 보이지만 항 2개짜리 곱셈 해야 될 것 같아. x부터 먼저 곱해볼게요. 곱하면 x, y. 두 번째 건 8. 그 다음 y분의 2랑 곱하면은 2. 그 다음에 x, y분의 16. 그럼 이 문제 왜 역수 형태냐? 얘랑 역수 형태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xy 더하기 xy분의 16에다가 10까지 더한 거. 우리는 이 값의 최소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산술기하에 당연히 누구만 넣어야겠어? 우리는 항 2개밖에 못 넣어요. 여기 항 10은 안 넣어야겠지. 이 둘만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뭐 이상이라고? 2 루트 ab 이상. 그럼 xy 지어질 건 16만 남겠죠. 얘는 어디다 쓸 건데? 뒤에 써야죠. 그럼 답은 4, 2, 8 더하기 10. 여기가 18 이상이니까 당연히 18이 답이겠죠. 최소값은. 그럼 잘 봐. b는 잘 구했는데 얘가 어렵다니까?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문제 해봤지만 언제 최소값을 갖냐? 18일 따라며. 그럼 무슨 의미야? 언제 등호 성립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산술기한 등호 성립 조건 뭐라고 했었냐면은 A랑 B랑 같을 때라고 했었는데, 여기 잘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잘 봐. 우리가 이 값을 산술기하 썼죠. 얼마 나왔죠? 18 아닙니다. 얘만 나온 거야. 얘만. 그럼 잘 봐. 얘를 구했을 때 최소값이 8이래. 근데 최소값 언제 만족한다고?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그러면 같은 걸 두 개 더 있는데 8이 됐대. 얼마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겠죠. 4 더하기 4에 8 나오잖아. 그럼 얘가 4이려면 XY 4면 되고 XY가 4면 자연스럽게 4가 되고 그래서 XY, A가 4일 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뒤에 얘들아 붙어있는 거 떨거지 잘 봐야 돼. 버리고 산술기하 쓴 것만 최소값 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잘 보자.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문제가 9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은 역수관계는 아니지만 역수로 해석할 거고요. 좀 더 힌트는 앞에가 얘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양수가 왔지. 그런데 얘는 아직 음수일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산술기하 못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역수 형태를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너네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앞에 거를 이렇게 바꿔서 역수 형태를 쓰던지 아니면 뒤에 거를 바꿔서 역수 형태를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둘 다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쓰고요. 솔직히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분수에서 어떻게 1만 빼? 분자도 아니고 못 빼.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는 앞에 거를 x 더하기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인데 답은 이렇게 풀 거야. 얘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면 답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정된 거 9x에서 9x 더하기 1이 왔다는 거는 플러스 9가 돼버린 거죠. 그럼 그걸 너네가 뒤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똑같죠? 누구만? 이 둘만 산수기가 될 거고 마이너스 9는 계속 따라다닐 건데 산수기하 공식 뭐라고?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2 루트 ab에 2 둘 집어 넣어주면 되고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지워지겠죠? 81 뒤에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은 9, 2, 18 빼기 9니까 9 그냥 답을 구하는 거는 공식이 대입만 하면 쉽기 때문에 풀 수 있어. 근데 그때 x값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누가 어렵다? n이 어려운 겁니다. n이. 그때란 의미 뭐냐? 최소값 9를 가졌다고 했잖아. 등호 성립 조건. 그럼 잘 봐요. 아까도 말해줬지만 이 9는 내가 산술기하 쓴 거에다가 얘를 더한 거야. 얘 버려야 돼. 그럼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은 누구로만? 얘랑 얘로만. 얘 얼마였죠? 18. 18을 똑같이 더해서 18이 된 거니까 9랑 9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왼쪽으로 풀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풀어도 되고 얘가 9가 되려면은 1이 돼야 되니까 x는 n은 0으로 같이 가주면 되겠죠. 0이랑 9 더해주면 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역수는 끝났어. 총 3가지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뭐 줬냐? 지금은 곱의 최대로 풀어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내가 뭐라고 했죠? 합이랑 곱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 말고 나머지는 준다고 했었지. 그럼 이 문제 유형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 유도해줘야 돼? A, B까지 유도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약분해버리고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양변에 제곱해줘야겠지? 그럼 A, B가 100 이하래. 그럼 그때 최대값 얼마입니까? 100일 때. 다시 말하면 또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곱의 최대도 문제에서는 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직사각형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뭐 둘레 구하는 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잘 봐요. 곱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넓이를 모르는 형태겠죠. 그럼 그때 뭘 주냐? 문제에선 둘레의 길이가 30이라고 줍니다. 둘레의 길이가 30일 때 넓이의 최대값 물어봐. 그럼 잘 봐. 얘 힌트도 써줘야 되고 넓이식도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하겠죠. 일단 쌤이랑 구해야 되는 건 x, y의 최대값 맥시멈. 근데 둘레 길이가 30이래.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x랑 y 더해서 2배 한 게 30이니까 15겠죠. 그럼 잘 봐요. 곱의 최대를 물어보면은 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을 준 거야, 얘들아.
그럼 뭐해? 합을 줬고 길이 양수고 곱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넣자고요? x 더하기 y a 더하기 b는 2 루트 xy 양변 일단 2 나눠버리고 뭐 해버리면 돼요? 그냥 제곱 때려버리면 됩니다. 4분의 225로.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뭐야? 4분의 225일 때가 최대값을 갖겠죠. 오케이? 얘네 어차피 합도 바로 가볼게 얘들아. 합이랑 곱이랑 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합의 최소도 바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 합은 뭐겠어? 넓이를 주고 넓이가 25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물어보겠죠. 그냥 좀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은 합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합의 최소로부터 물어보고요. 곱은 우변에 있으니까 곱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줬을 때는 길이를 쓰면 x, y로 둬버리면 아까랑 좀 반대가 되겠지. 둘레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2x 더하기 2y의 최소가 궁금한 건데 여기서 좀 갈립니다. 사람마다.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쌤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예로 풀긴 하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x 더하기 y의 2배한 거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얘가 제일 작으면 거기다 2배한 것도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굳이 2x, 2y를 쓸 필요 없이 x 플러스 y의 최소를 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문제 뭐야? 합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곱을 알려줬어. 또 대입하면 돼. 그럼 x 플러스 y는 2 루트 25 될 거니까 5, 20이니까 10 이상이 되면서 합의 최소는 10이 될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둘레 길이이기 때문에 2x, 2y 20이 돼버리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가볼게요. 지금은 이제 아까 쌤이 해본 것처럼 x 플러스 y 형태가 아니고요. 2x 더하기 3y 형태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배웠던 코시 공식. 코시 공식은 ax 더하기 by이기 때문에 a랑 b가 있는데 근데 앞에 보면은 문제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양수라고 나와 있죠. 코시는 실수일 때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얘는 양수란 조건이 적기 때문에 산술기하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합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냥 공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2x 더하기 3y가 2루트 ab니까 넣어버리면 6xy가 돼버리겠죠. 왼쪽 값은 2x 더하기 3y는 6이니까 6 써버리고 결국 문제는 얘들아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약분하고 제곱 때리고 약 나누면 2분의 3까지 나오겠죠. 그럼 x, y는 2분의 3 이하니까 제일 최대값은 2분의 3이 될 거고 그때 뭐가 궁금하다고 얘들아? x랑 y값. 등호성립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알파는 얘들아 몇 개 풀어보면은 개 쉬워. 베타랑 감마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얘 등호성립 조건 뭐였냐면은 a랑 b랑 같을 때. 그럼 우리 산수기하 쓴 흔적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언제 2분의 3이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x, y 값이지 x랑 y가 뭐일 때 2분의 3이 나오냐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여기서는 위의 정보 쓸 자격이 없고요. 우리 궁금한 게 뭐라고? a랑 b랑 같을 때지. a랑 b랑 같을 때 a랑 b 누구였습니까? 얘랑 얘였거든. 아니 이 둘이 같을 때 곱하면 2분의 3이 나온대. 그러면 2x랑 3y가 같은데 더해서 6 나왔어. 뭐밖에 없어? 3, 3밖에 없겠죠. 그럼 2x가 3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3이 돼야 되고 베타는 감마는 뭐가 돼야 돼? 3y가 3이니까 감마는 1이 돼야겠죠. 그러면 x랑 y 곱하면 2분의 3 나오지. 얘가 아까 쌤이랑 했던 그 넓이 쪽 문제거든?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한번 잘 읽어볼게. 길이가 100m인 줄로 모두 사용해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대.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궁금하대요. 그럼 지금 넓이 설정할 거거든 얘들아. 여기서 잘 보면은 100m로 이런 걸 다 쓴 거야. 얘네들이 다 100m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마다 달라.
이 가로를 4개로 끊어서 할지 아니면 그냥 1개로 할지 3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죠? 식만 커질 거니까 쌤 그냥 여기 x라고 두고 여기 y라고 둬볼게. 그럼 잘 봐. 100m는 어떻게 사용이 된 거냐? x 2개 y 5개. 그럼 잘 봐. 합을 줬으니까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x, y의 최대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2x랑 5y는 아무래도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고 합 줬고 곱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바로 산수기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일단 넣어볼게요. 그다음 이 문제는 늘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설명 쭉 해줄게. 대입하면은 2x 더하기 5y가 2 루트에 집어넣으면은 10xy가 나올 거고요. 2x 더하기 5y는 100이죠. 그럼 쌤이 이 약분하면 50 남을 거고 숫자 조금 애매하네? 뭐 어차피 얘를 루트에 넣든 제곱을 하든 어차피 좌변이 250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겠습니다. 2500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는 10xy 그럼 10 약분하면은 252 xy 이상이다 설명이 될 거고 근데 잘 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넓이가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xy는 252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은 xy가 250이 되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등호 성립 조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는요.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어차피 최대 언제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뭡니까? 둘이 같을 때. 근데 둘 얼마야? 더해서 100인데? 같은 걸 더해서 100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 50밖에 없겠죠. 그럼 5y가 50대 50네? y는 10일 거고 2x가 50대 50네? x는 25.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가로 세를 그리기 끝이었어. 최대값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등호 성립 조건 파악할 수 있냐 없냐 문제였고요. 이들 가지고 그냥 답 마무리하면 되거든. 마지막 문제는 이거 아닙니다. 어차피 10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직사각형 둘레니까 y 2개, x 2개.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공식 바뀌었습니다. 볼게요. 또 쌤이 또 여기서 하나 또 구분해주자면 뭐가 있냐. 이 산술기하는 잘 봐. 아까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부등식이 풀리면은 합에 최대를 물어봐 최소를 물어봐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a 더하기 b가 10 이상이래. 최소를 물어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공식은 앞에 실수라고 써있기도 해서 산술기는 아닌데 또 구분하는 방법은 합에 뭘 물어봤죠? 최대값. 산술기하에서는 합의 최대를 못 물어봅니다. 나올 수가 없거든. 못 구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수이기도 하고 합의 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쌤이랑 맨 마지막에 했던 코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코시는 그냥 방법이 없고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 그냥 그게 제일 쉬워. 근데 공식을 뭐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면 앞에 거 써서 풀어야죠. 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 당연히 ax by는 저기 뒤에 있는 2x 더하기 3y겠죠?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a가 2고 b가 3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4, 9, 13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자. 쌤 곱하기 안 할 거고요. 얘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13 예? 4 곱하기 13이요. 13제곱 4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6의 제곱이 2x 더하기 3y의 제곱 이하입니다. 얘는 그냥 2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x 더하기 3y는 누구랑 누구 사이? 26이랑 마이너스 26 사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치. 베타 감마까지 나왔네. 좋네. 이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 2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도 좀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너네 부등식만 잘 대입하면 돼. 그럼 잘 봐. 베타랑
감마가 좀 빡세다고 했고요. 그 쌤이 전기에서 알려준 공식은 못 써. 여기서 기억이 뭐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조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쌤이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은 이 식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개수를 문자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문자로 나눠주세요. 이 둘이 같은 게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2x랑 3y잖아. 누구랑? 2분의 x랑 3분의 y가 같아야만 등호성립 조건 되는 거고요. 이때 x, y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x, y에 대한 정보, 힌트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대입해서 다시 구해줘야 돼. 왜냐면은 미지수 몇 개야? 2개. 식 2개.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양변에 너는 마음이야?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쌤은 2 곱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9분의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 좀만 암산할까? 9분의 4, 9분의 9, 9분의 13. 13분의 9. 36. 그 y는 뿔마 6인데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안 되겠죠? y는 6이 되는 거고 y 6에 따라서 대입하면은 x는 4가 되겠지. 대입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26.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돼. 그래서 코시는 등호성이 조금 좀 어렵고 공식도 어렵기 때문에 쭉 써서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여기도 좀 보면은 합의 채소를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x제곱 y제곱을 a랑 b 넣어버리죠? 그럼 딱히 문제에서 준 정보를 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x, y를 알고 있냐? 뭐 알고 있으면 답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x, y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갑자기 3x 더하기 4y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실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코시 공식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4y제곱이 오른쪽이고요. 여기 앞에 뭐 쓰기로 했었냐면은 개수의 제곱의 합, 문자의 제곱의 합.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9, 16, 25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지금 느낌이 얘랑 이렇게 지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3x 더하기 5y가 아까 4, 여기 5거든?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네요. 그럼 지워지겠네 그냥. 그럼 누구만 남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상 되겠네. 답은 1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보자. 아까처럼 유도해볼게. 지금 둘레의 길이니까 뭐 2x x, y라고 두면 둘레 길이는 2x 더하기 2y인데 마지막 또 문제 보니까 뭐야 얘들아? 2x 더하기 2y의 최대값. 산술기하로는 최대값을 못 구해. 알겠죠? 그래서 얘는 x, y가 양수긴 하나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긴 하나 합의 최대는 못 구하기 때문에 코시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힌트가 뭐가 좀 필요하냐?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 2가 되겠죠? 그럼 가로 세로 나와 있으니까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아까처럼 형태가 나왔지. 제곱도 적고 합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개수가 뭐 없을 수 있어 얘들아. 1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2이니까 또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공식 뭐였냐면은 오른쪽은 ax 더하기 by의 제곱이었고 왼쪽은 하나는 문자의 제곱의 합, 하나는 개수의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4, 8이겠네요. 얘가 얼마였어? 4였네. 32가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의 제곱이고요.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x 더하기 2y는 뭐랑 뭐 사이? 루트 씌운 거 32 마이너스 32. 답은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랑 마이너스 4루트 2 사이니까 얘는 최대값 얘로 가져가주면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공식은 얘지만 공식을 풀었을 때 부등식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솔직히 여기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x랑 y는 양수잖아. 음수는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지금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맨 앞에 거. 오케이?